마침내 리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아 EV6를 좀 지인 찬스로 개인 차량을 좀 섭외를 도움을 받아서 찍게 되었는데요. 먼저 이 차를 일상 조건에서 탔을 때 발견되는 특징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는 EV6의 일반 사륜 모델에 비해서 앞뒤 모터가 훨씬 강해져 있죠. 그래서 앞에는 218마력, 뒤에는 367마력으로 둘을 합하면 585마력이라는 엄청난 출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의 무게는 20인치 기준의 사륜구동 모델보다 105kg이 무거운 2160kg이에요. 네, 기본적인 사양이 이것저것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앞뒤 이제 전자제어식 서스펜션이라든가 뒷바퀴에 들어가는 또 ELSD라든가 또 훨씬 큰 21인치의 휠 타이어도 있을 거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기본 사양들이 좀 늘어나면서 차의 무게도 105kg이 좀 무거워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를 전체적으로 보면요,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는 차이는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차의 외관상으로는 일단 휠 디자인이 다르면서 크죠, 21인치로. 그리고 특히 이제 앞바퀴에는 이 GT에만 적용되는 색상인 이 형광 색상에 브레이크 캘리퍼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 이제 색상은 실내에서도 각종 스티칭의 색깔,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의 우측 아래에 이 GT 모델에만 들어가는 GT 버튼을 통해 가지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는 이 트림에 약간 카본을 연상케 하는 이 패턴이 있는 트림이라든지, 그리고 이 수동식으로 조절하게 되어 있는 몸을 잘 붙잡아주는 이 경량 스포츠 버켓 시트가 기본이라는 점,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차의 주행 모드 종류를 살펴보면요, 먼저 주행 모드를 바꿀 때에는 드라이브 모드가 이 왼편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눌러보면 에코, 노멀, 스포츠 그 순서로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 형광색 버튼 GT 버튼을 누르면, 한번 누르면 다른 차 기준으로는 스포츠 플러스에 해당하는 GT 모드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번 누르면 내가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는 마이 드라이브 모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행 모드의 개수로 봤을 때는 총 5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차는 다른 현대기아 제네시스의 사륜구동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전륜에 도그 클러치를 이용해서 필요에 따라 연결을 완전히 해제할 수도 있는 그런 디스커넥터를 갖춘 사륜구동을 갖고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차들은 이제 출발 직후에는 앞뒤 모터를 다 활용해서 이제 발진 가속을 충분히 만든 다음에, 그러니까 30km 아래의 일정 기준 속도를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앞에 모터의 연결을 완전히 풀어서 후륜 구동으로 하는 편이 많은데요. 그게 이제 아이오닉 5 사륜 경우에는 그 연결이 해제되는 기준 속도가 30km였고요. 그리고 아이오닉 6의 사륜은 그게 25km였습니다. 얘도 좀 그런 로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에코 모드일 때 출발에서부터 몇 킬로의 이제 후륜 구동으로 전환이 되는지 그거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 신호 바뀌면 출발하면서 한번 특성을 보겠습니다. 막간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그 로직이, 그러니까 앞바퀴 연결 해제 로직이 이제 중간 모드까지는 똑같고요. 그리고 이제 스포츠 모드 이상 아니면은 아이 페달을 사용할 때에는 상시 사륜 구동 상태를 유지를 하죠. 자, 일단 출발해서는 사륜 구동을 유지하고요. 25km네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기준 속도가 아이오닉 6 사륜이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에코 모드에서는 어느 정도 가속 페달을 밟아도 뒷바퀴로는 마지못해 끝부분에 구동력을 보낼 뿐이에요. 지금도 보면은 거의 반 이상 밟을 때는 안 가다가, 거의 바닥이 다 밟힐 때쯤에 그때 가서만 서서히 앞바퀴의 구동력을 올리는 특성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노멀 모드일 때 한번 볼게요. 노멀 모드고요. 노멀 모드도 노멀 모드는 그거보다 좀 기준 속도가 높네요. 아까 에코 모드는 25km까지가 사륜 구동을 유지했는데요. 노멀 모드는 그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오닉 5나 6의 일반형에서는 노멀 모드에서도 어김없이 그 기준 속도를 넘으면 에코 모드와 똑같이 그렇게 앞바퀴 연결 해제를 했었는데, 얘는 EV6 GT여서 다른 건가 싶습니다. 물론 이제 약간 언덕이면은 사륜 구동 상태를 더 오래 유지를 하려는 습성은 있거든요. 자, 지금 여기 평지인데 다시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자, 노멀 모드에 다시 출발시켜 볼게요.
한 30km 정도인데요.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출발해서부터 딱 30은 아니고요. 보니까 25에서 30 사이네요. 노멀 모드에서 앞바퀴 연결을 해제하는 것은 그런 특성이 좀 눈에 띕니다. 그리고 이 차에는 이제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이 세 단계로 감쇄력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주행 모드에 맞게 그 설정을 바꿀 텐데요. 오른쪽 아래에 형광색 버튼을 두 번 눌러서 할 수 있는 이제 마이 드라이브로 들어가면은 내가 원하는 조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한번 여기에서 감쇄력을 좀 바꿔가면서 느낌을 보겠습니다. 자, 서스펜션이 보면은 여기 보시면 노멀, 스포츠 플러스가 있는데요. 요거 한번 좀 바꿔보면서 할게요.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제일 편안한 그런 상태인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 노면 포장 상태가 비교적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이 승차감도 꽤 준수한 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에는 지금 21인치에 폭은 255mm의 미쉐린의 썸머 타이어인 PS4S가 좀 꼽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예전에 소유했던 아반떼 엔도 PS4S를 갖고 있죠. 245mm에. 근데 이제 이 차는 전기차용이라서 그런지 그 안에 그 소음 방지 패드가 돼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 제가 알고 있던 PS4S의 소음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승차감을 계속 보면요, 이렇게 노면 상태가 비교적 괜찮을 때에는 이 차의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무려 21인치의 썸머 타이어를 꼽고 있더라도 꽤 준수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얘가 쇼크옵서버를 무르게 해놨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 스테빌라이저나 아니면은 이 코일 스프링은 단단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나오는 요철에서는 이 서스펜션이 아무리 노멀이라 하더라도 좀 그 단단한 그런 본색은 드러냅니다. 네, 지금 이제 서스펜션을 제일 컴포트한 노멀 상태로 놓고 있는데요. 여기는 도로 포장이 계속적으로 변하는 데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를 통과할 때에도 뭐 이렇게 편안한 편은 결코 아니에요. 그렇지만 함께 타고 있는 사람에게 무언가 한 소리를 들을 만한 또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중간 단계인 스포츠로 한번 서스펜션을 바꿔볼게요. 네, 역시 노면 변화에 좀 더 몸으로 고지고대로 잘 전달을 해주고요. 지금 요 정도로만 바꿔도 좀 일상 상황에는 조금 과하다는 생각을 주기에는 충분한, 네, 그런 감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좀 더 단단해지긴 했지만 또 아주 모난 그런 이 감쇄력은 아니에요, 보면은. 그래서 일반 도로에서 탈 때는 요 중간 정도까지는 그래도 해도 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본인 혼자 타고 있을 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제일 높은 스포츠 플러스 한번 해볼게요. 좀 더 이 승차감이 탱탱거리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는 이 쇼크옵서버에서의 압축과 팽창이 둘 다 좀 세졌습니다. 그리고 이 감쇄력을 스포츠 플러스, 그러니까 3단계 제일 높은 단계로 하면요, 정말 이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도로의 요철이 어떤 높이로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를 운전자가 몸으로 다 전달받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러니까 잠깐씩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하는 스포츠 주행에서는 이 노면 변화에 발빠른 대응을 할 수 있어서 적합하겠지만 일상용으로서는, 네, 이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감쇄력은 세 가지 단계가 다 거기에 걸맞는 이 차이를, 그 컴포트부터 제일 스포츠 세팅까지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차에는 이제 회생제동 조절 단계는 뭐 수동에서 0단계부터 1, 2, 3, 그 다음에 아이페달, 그 다음에 이제 자동에서 있는 이런 단계 설정의 종류는, 네, 일반형, 네, 현대기아차의 어떤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얘는 또 한 가지 그 회생제동이 있는데요. 이제 기아에서는 그거를 RPM이 아니라 RBM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리제네레이티브 브레이킹 맥시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GT 모드일 때만 그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생제동만으로 감속력을 그러니까 최대 0.6G까지 할 수 있게 하는데요. 아직 출시되지는 않았지만 아이오닉 5N도 그 N 페달이라는 모드가 있잖아요. 근데 걔는 이제 따로 여기에 N 모드라는 게 있어 가지고 그거를 뭔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해 놓은 데 반해서 얘는 어딘가에서도 좀 그 RBM을 따로 활성화시키는 거는 없어 보이고요. 이제 강제적으로 GT 모드에서만 그게 작동하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0.6G라고 하면은 보통 일반 차 기준으로 급브레이크를 밟을 때 정도라고 하죠. 일반 운전자가. 그래서 이제 공도에서 운전하다가 지금처럼 평상 주행을 하다가 GT 모드에 있다고 해가지고 발을 떼면 항상 이렇게 꽂히듯이 제동력이 가해지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도 이렇게 뒤에 좀 차가 멀리 있습니다만 이 GT 모드에 놓고 그러니까 I 페달에 놓고 브레이크에서 그러니까 엑셀에서 발을 떼면요, 이럴 때에는 그냥 다른 일반적인 사륜구동 그 전기차의 I 페달하고 비슷한 수준을 보입니다. 그 대신에 이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그러니까 브레이크 페달에 의한 회생제동력을 높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엑셀에서 발을 뛰는 것만 가지고 앞으로 확 이렇게 0.6G의 힘이 걸리는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요거는 좀 더 다른 조건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오닉 5N에 보면 N 배터리 프리컨디셔닝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일반적으로 전기차에 겨울철을 위해서 있는 배터리 프리컨디셔닝을 여름철에 좀 온도가 올라간 것을 쿨링 시키는 데에도 활용하는 그 프리컨디셔닝이 있죠. 제가 이제 그때 아이오닉 5N을 잠깐 만져봤던 기억으로는요, 여기 N 모드에 따로 들어가서 그 안에 좀 성능과 관련된 메뉴에 그 배터리 프리컨디셔닝 메뉴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차는 기능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화면 어딘가에 이렇게 GT 모드라는 게 따로, 그러니까 GT 메뉴 같은 게 따로 없다 보니까 어딘가에 좀 매우 겸손한 위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있냐고 좀 찾아보다 보니까 이렇게 특정 메뉴에 들어간 상태에서 이 오른쪽에 여기 추가 창을 활성화하는 거 있잖아요. 분할로 써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는 있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최대 출력 모드라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 온도를 최적화한다고 친절하게 설명도 써놓고서 이걸 한번 눌러보면요, 지금 이렇게 그 배터리 온도 최적화 중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그 고급 오디오의 그 볼륨 노브를 조절하는 것 같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럼 지금 한번 얘가 작동을 하는 중이지만 얘가 작동 중일 때 352km 주행하다고 나오는데 이걸 한번 꺼볼게요. 혹시 이게 올라가는지. 그렇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지금 얘가 열심히 작동하고 있을 때 이 아마 주행 가는 거리에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 배터리의 온도가 이 차의 어딘가에 표시는 안 되지만 좀 그런 부분은 거의 좀 최저가의 온도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얘도 이제 EASD, 그러니까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 있죠. 자, 사운드에 가면 있죠. 이제 친절하게 세 가지의 소리가 있는 것은 일반 EV6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리의 톤도 정확히 똑같아요. 일반 EV6들과. 지금 RPM이 높지 않기 때문에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데, 그러니까 제가 꺼놔서 그렇군요. 강하게로 놓고 스타일리시는 이런 소리고, 다이나믹은 약간, 근데 여기에 이제 고동감은 들어있지 않아요. 좀 우웅하는 그런 중저음 위주의 소리가 나고요. 사이버든 또 이런 소리가 나고, 요거는 좀 정확히 동일한데 그래도 GT 모델이었으면 좀 요것도 소리 좀 다른 거를 뭔가 넣어주거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GT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차도 언젠가는 연식 변경이나 상품성 개선이 적용이 될 텐데요. 그 시점에서 좀 적용해 줬으면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나는 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을에 출시하는
아이오닉 5N에는 있는데 뭐 얘는 없어서 그런 거를 무작정 열거하기보다는요, 지금 요 있는 상태에서 좀 개선이나 추가 가능해 보이는 그런 것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일단 제일 먼저는 요 앞자리 시트 벤틸레이션이죠. 통풍 시트. 그거는 다른 설명이 필요할까요? 좀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어를 후진해 넣었을 때 양쪽 미러가 아래로 이렇게 꺾어지는, 그래서 뒷바퀴 주변을 좀 볼 수 있게 해주는 이 후진 연동 하향 미러가 그 일반 EV6 모델에는 있는데 가격표를 보면 이상하게 이 GT 모델에는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얘한테 없을 수밖에 없는 특별한 기술적인 이유가 있을까 싶기는 한데, 그것도 좀 편의성 측면에서 매우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 차가 GT여 가지고 좀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도 여기 이렇게 보시면 화면에 아이콘으로 그 GT 메뉴를 하나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의 어떤 주행의 재미나 설정과 관련된 메뉴들은 다 이제 거기다가 그 모아 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오닉 5 N도 N모드라는 메뉴가 보통 N들이 그게 있잖아요. 그렇듯이 그래서 다른 데 여기저기 헤맬 필요가 없이 거기에다 좀 넣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 차에 그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EASD가 일반 EV6와 소리가 정확하게 동일한데, 그것도 뭔가 좀 GT만을 위해서 차별화된 사운드 트랙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계기판 디자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일반 EV6 거를 그대로 갖다 썼어요. 물론 GT 모드를 누르면 이렇게 그 라임 색깔의 계기판 디자인이 하나 더 생기는 건 있지만 그것도 좀 약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좀 추가해 주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모델의 GT 라인과 그 다음에 이 GT 모델 간의 가격 차이를 가지고 뭐 그거 얼마 안 하는데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일반 모델인 GT 라인에다가 GT에 이미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옵션들만 다 추가를 하면요, 그 둘의, 그러니까 GT와 GT 라인 간의 둘의 가격 차이는 한 73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일반 모델인 GT 라인은 정부 보조금과, 그러니까 국고 보조금과 이제 서울 기준으로 지자체 보조금을 다 받으면 680만원을 100%를 다 받는데요. 일단 GT 모델은 기준 가격이 5,700이 훌쩍 넘기 때문에 그거의 절반만 적용이 되죠. 그래서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합해 가지고 이제 384만원이 최대 이제 서울시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둘의 가격 차이를 해보면 476만원이거든요. 그리고 옵션 가격 차이와 어떤 이 보조금 차이 둘을 합하면요 1206만원이 돼요. 그래서 결코 적은 차이는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둘 중에 어느 거를 선택하는 게 맞느냐 혹시 좀 물어보신다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GT 라인에 머무르시는 거를 좀 그게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일단 일반 사륜구동으로만 해도 일상으로 타는데 아니면 잠깐씩 즐기는데 충분한 이제 출력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 GT 모델은 정말 달리기가 이 가속뿐만 아니라 코너, 이런 복합적인 스포츠 주행을 좀 자주 즐기시는 분에게 더 맞는 선택이 될 것이다 라는 것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굳이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그런 특성들을 추가금을 주면서 선택하기보다는 정말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뭔가까지를 먼저 확인해 보신 상태에서 GT냐 GT 라인이냐를 선택하시는 게 여러분께 더 도움이 되겠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또 그런 궁금증 가지실 수 있거든요. EV6는 데일리카로 적합한가 라는 건데요, 근데 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근데 좀 승차감이, 그 데일리는 본인도 편해야 되지만 또 함께 앉게 될, 그러니까 차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될 다른 분들도 생각을 한다면 좀 더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일리를 쓸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차는 좀 데일리가 이 차의 주된 목적은 아닌 차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EV6 GT의 제일 큰 매력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반전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보여지는 걸로는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안 되는데 막상 경합을 벌려보면 장난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반전의 그런 매력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외유내강 스타일인 것 같아요. EV6 GT는 사실 판매량 면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죠. 그 이유는 뭐 아무래도 많이 아시다시피 높은 가격일 텐데요. EV6로서는 분명히 가격선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 네, 그런데 보조금까지 다 받으면 6천만 원 후반이 되는데 그 가격대에서 585마력짜리의 재미난 장난감을 살 수 있는가, 신차 기준으로 라고 해서 찾아보신다면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 EV6의 기본 가격이 4천만 원대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4천에서 7천이라는 이 제일 최하위 트림에서부터 GT까지의 가격 차이가 그 범위가 넓은데 이 차의 어떤 캐릭터, 네, 요런 캐릭터를 가진 차를 요 정도의 예산을 주고 살 수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EV6 GT의 존재 가치가 좀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이 차가 가진 콘텐츠에 비해서는 가격이 결코 높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느끼시기에 가격이 높다고 생각하시게 되는 그 이유는 바로 이 눈에 보이는 차별화가 많지 않아서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EV6 GT가 연식 변경을 해가지고 뭐 큰 성형수술을 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좀 매우 낮거나 없어 보이죠. 근데 이제 또 많이들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가을에 이제 국내에 출시가 될 아이오닉 5N의 등장입니다. 뭐 가격선도 얼만큼인지 아무 정보가 없고 적어도 이제 뭐 많은 또 다양한 재미 요소들이 추가되고 더 뛰어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EV6 GT보다는 높은 가격대에 형성될 것은 매우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러면 아이오닉 5N이 나오면 EV6 GT는 뭐 판매가 확 줄어들까 매우 애석하게도 좀 그럴 것 같습니다. 물론 아이오닉 5N이 실제 가격이 얼마에 나오는지가 관건이긴 하겠습니다만 요즘 이렇게 현대와 기아 간의 경쟁 구도 같은 거를 보면 뭐 이렇게 상대를 배려해 가지고 가격을 이렇게 해주고 그런 거 전혀 없죠. 하여튼 철두철미한 그런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오닉 5N이 좀 얼마에 나오느냐에 따라 EV6 GT의 향후 운명도 좀 결정이 될 것 같긴 한데요. 물론 이제 아이오닉 5N이 등장하고 나서 그 차가 또 실제로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검증을 해봐야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EV6 GT가 아이오닉 5N과 비교를 한다면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정보만 가지고 비교를 해본다면 물론 성능이나 이런 차이가 아이오닉 5N이 더 뛰어날 것입니다만 또 그 격차가 그러니까 성능 면에 있어서 격차가 또 아주 크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이오닉 5N은 650마력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어떤 그 부스트 기능을 쓸 때만 그 최대 그만큼의 출력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전격 출력은 605마력이죠. 그러면 이 EV6 GT와의 실제 마력수 차이는 20마력 정도예요. 네. 근데 이제 둘의 무게 차이는 그래도 한 100kg 정도 EV6가 가볍고 그쵸? 그리고 휠 베이스는 또 오히려 얘가 이 10cm 그러니까 100mm 짧고요. 그래서 어떤 그러니까 좋은 운동 성능을 내기에는 물론 수치상에 그거는 조금 약한 부분이 있지만 얘가 또 강점이 될 수 있다 하는 점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매우 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은 이렇게 좋은 우수한 점이 이 차가 많이 있는데 그게 좀 적극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차를 좀 어떤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해버리지 마시고 기회를 만드실 수 있다면 길든 짧든 이 차를 좀 꼭 경험을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뒤에 이 차에 대한 판단을 내리셔도 늦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거 말씀도 드려야겠네요. 실제 전비가 어떤지 이 체감상으로 보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타고 있는 아이오닉 6의 4륜구동 20인치와 비교를 한다면 이 EV6 GT의 전력 소모량이,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털어 넣은 그런 전력 소모량이 대략 한 20에서 25%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차주분이 여기 계기판에 좀 그걸 보여드리면은, 저도 이제 제 차 총 누적 그 전비를 일부러 놔두고 있는데요. 이분도 지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4.7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제 차는 지금 저 숫자가 6.5 정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럼 20%가 더 되나? 물론 이제 이 차주님은 제가 알지 못하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운전 습관을 가지고 계신지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좀 요거를 참고 삼아서 해 본다면 한 30-30%는 EV6 GT가 전기 소모량이 많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막히고 조금 각오하는 그런 일상 주행 조건에서 똑같은 그런 주행 구간을 제가 같은 사람이 똑같은 습관으로 운전을 했을 때에는 제 아이오닉 6 4륜과 이 차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가 이제 10% 정도 사용을 했을 때 제 차 같은 경우에는 한 10%당 50에서 60km 정도를 가거든요. 20인치 기준으로. 그런데 이 차는 한 40에서 50km 정도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30%씩 차이 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얘도 작정하고 전비 주행을 하면 20%당 60km까지 주행하는 것도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차는 이제 차의 캐릭터 특성상 안 밟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발표된 그 주행 가는 거리가 평소 특히 이제 겨울철 기준에 주행 가는 거리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좀 이 차를 결정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요, 제가 매우 궁금했던 기아 EV6 GT의 일상주행 조건에서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막상 리뷰하면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차 자체에 대한 얘기보다 이런저런 좀 딴소리가 많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내용 중에 일부라도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특히 이제 선택의 어떤 기로에 놓여 계신 분들께, 그분께 필요한 선택을 하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저도 매우 보람이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